예, 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혹시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서 어그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실전 투자를 추구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된 것보다는 팩트 기반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제가 찾아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20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100% 무조건 발굴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몇 년간 사회 추세를 살펴보면 가만히 있던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미친 듯이 뛰었고요. 집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며칠 전만 해도 한 달 만에 300배씩 뛴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문버드라는 NFT가 있었는데 이게 2.5 이더리움에 민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22 이더리움을 넘어가면서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겨줬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살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자산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금수저들이라면 뭐 몇 억이나 몇 천은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선 몇 년치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집값을 만약에 놓쳤다, 아니면 코인 300배 같은 걸 올라타지 못했다, 근데 누군가는 올라탔다, 그리고 NFT 그러니까 문버드 같은 걸 누군가 샀다, 누군가 못 샀다 한다면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같은 경우도 몇백 배 뛰는 게 있고 그걸 골라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코인이나 NFT처럼 단기간에 몇백 배 뛸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종목 취급하지 않고요.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나 여러분들은 풀 대출을 끼고 인생 항반을 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몰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코인이나 NFT 이런 걸 노린다면 그냥 대출 껴서 뭐 1억 정도 집어넣어서 몰빵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얻어 걸리면 대박이 나는 거고 아니면 쪽박이 나겠죠. 하지만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우리는 그런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게 당장은 아니지만 한두 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간 묻어두면 몇백 배 뛰는 종목을 발굴하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KMW가 있는데 이 KMW라는 종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을 알고 나서 저의 매매 방법은 확립이 되었고 제가 이전에 썼던 주식책에서도 이 종목을 제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조금 빠졌지만 이 종목은 5G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만 해도 200원대에 놀던 종목이었고 2018년에 5G가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거의 9만원 근처까지 갔었고요. 2020년에는 만약 제가 대학교를 안 가고 등록금을 KMW 몰아넣고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했으면 2천만 원만 넣었어도 고점에 팔았으면 저는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코인이나 NFT가 아니라 주식만으로도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10년 차트를 가져온 건데 2012년 그 부근에만 샀어도 몇십 배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2,500원을 했고 2020년에는 89,00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참고로 2012년이면 우리가 아직 4G를 쓸 때였고 2018년에는 5G가 상용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알고 나서 엄청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나는 투지 펌프도 썼었는데 어떻게 3G나 4G나 5G를 지나는 동안에 이런 변화에 투자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20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항상 뭐 주식 신간책도 읽어보고 수많은 투자했으면서 왜 이런 종목을 알아내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알 수 있었던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 제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KMW 같은 종목을 무조건 100%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신고가 종목을 체크하는 겁니다. 혹시 52주 신고가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당일의 주가가 지난 1년의 주가 중에서 제일 높은 게 그게 바로 신고가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 아무리 비밀스러운 종목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몇십 배, 몇백 배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몇백 배가 뛰지 않는 이상에 매일매일 신고가 종목 체크한다면 KMW 같은 종목을 발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KMW가 신고가를 깨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신고가를 깨면서 상승했을 테니까 매일매일 신고가 종목만 체크를 해줬어도 52주 신고가 종목만 체크를 해줬어도 KMW 같은 종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만약 매일매일 신고가 종목 체크를 한다면 일단 신고가 종목 체크해준다면 분명히 KMW 같은 종목도 100% 발굴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 작전 주식이나 급등주 같은 것도 같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작전주 같은 것도 신고가를 깼을 테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고가 종목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면서도 그 중에서 작전주나 뭐 운빨로 반짝 상승한 종목을 제외하고 정말 KMW처럼 꾸준히 우상향할 그런 종목을 찾아주는 건데 그런 종목의 특징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종목입니다. 반짝하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라면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종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장주라도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오르려면 순간적인 급등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오르려면 실적 개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시세 상승은 그러니까 결국 턴어라운드를 하고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의 소중한 돈을 너무 쉽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쫄보인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신고가 종목 체크를 하고 3년 연속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ROE 같은 게 개선되는 종목 중에서도 차트가 우상향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만 매수를 합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하고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나눠서 사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 업종을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될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발굴하더라도 절대로 몰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트 분석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서 좋아 보여서 샀어도 수익을 못 낸 경우는 많았지만 차트에서 안 좋다 하는 종목은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격이 없냐 하는 것처럼 차트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고가 종목을 찾고 그 종목이 3년 연속으로 전 3년 연속 개선된 종목은 최소 3년 연속으로 실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1, 2년 반짝 개선도 의미가 없고요.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3년이건 4년이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고가 종목을 찾고 그 종목이 3년 연속으로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면서 차트가 우하향한다거나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면 그런 종목은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을 체크를 하고 재무제표가 개선되면서 차트를 봐서 우하향이 아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 우상향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사는 종목을 산다면 그리고 그런 종목 살 때도 몰빵하지 않고 급락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업종에 분산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할 때도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매를 하면 우리가 소중한 돈을 잃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장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 건 절대로 이 방법을 따랐을 때 우리가 뭐 집안을 거덜냈다거나 깡통 찼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거죠. 물론 쫄보스러운 방법이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이 와버렸고요. 앞서 말한 문버드도 제가 뭐 아는 메이저은행 사내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었냐고 갑자기 자기는 일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1년 내내 뼈빤 일해봤자 7천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누구는 NFT 하나로 7천만 원 벌어버리니까 자기는 갑자기 일을 하기 싫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사내 변호사조차도 금융권 있는 사내 변호사조차도 문버드 같은 건 알지 못했다는 거죠. 평범한 우리가 문버드 같은 걸 찾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사용하면 뭐 문버드 같이 며칠 만에 몇천만 원 버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돈을 덜 위험하게 불려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복리로 꾸준히 선제적으로 어렵고 귀찮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다 보면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6G를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저는 2G 폰부터 5G 폰까지 써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2G 폰부터 지금 쓰고 있는 5G 폰까지 다 써봤는데 한 번도 이런 통신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미리 투자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신 세대라는 것은 10년 주기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G가 있었으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3G가 나왔고 3G가 있으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4G가 나왔고 2011년에 4G가 나온 뒤에 2018년쯤에 5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쯤이면 드디어 6G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통신 세대가 10년 주기로 매번 발전해 왔다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오픈 푸시전처럼 향후 10년 뒤에도 대박칠 종목을 미리 알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4G 시대에 KMW를 알았다면 5G를 내다보고 KMW에 돈을 넣어놨더라면 돈을 엄청 벌었겠죠. 바꿔 얘기하면 5G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2030년쯤에 오를 6G를 미리 예측을 하고 관련된 종목에 돈을 넣어놓는다면 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은 남들이 꺼려하는 걸 하는 거고 남들보다 미리 하는 거고 꾸준히 하는 거고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선제적 투자인데 KMW가 그런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위성까지 사용해야 되는 6G 시대가 와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5G로는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무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도 5G로는 무리가 있고 6G 시대는 와야지만 원활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G는 우리나라 최초였고 상용화를 제일 많이 한 곳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은 이런 얘기를 했죠. 6G만큼은 5G와 다르게 미국이 최우선 개발해서 상용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수시로 검색을 해서 국내와 미국의 6G 종목을 사는 겁니다.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지지 않아서 몰빵 위험하고 제대로 된 종목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G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 내년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몰빵하지는 않고 6G 테마에 속하는 종목을 꾸준히 찾아서 우리의 자금을 분산 투자, 분할 매매를 해놓는다면 2030년쯤에는 우리가 웃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성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끼왕자였습니다.